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 정치 가르치고 있는 황승민입니다. 자, 저하고 이제 이번 강 33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준비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죠? 그러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하시면 여러분들 고3 때 좀 이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저번 시간 그다음에 저저번 시간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이제 형사 절차, 범죄 형벌 그리고 기소 판결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소년 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선생님 저 나쁜 짓 안 할 건데요. 맞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이 사고를 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건지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있었던 형사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먼저 퀴즈로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시고 오셔야 되고요. 자, 1번. 형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분류를 자세하게까지 배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법 있죠. 이것도 공법인데 이 소송법으로 끝나는 말 있죠? 요 소송법은 다 절차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절차법은 모두 공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과 같은 소송법으로 끝나는 건 다 절차법이고요. 공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절차법은 공법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법은 절차법이다 라는 말이 틀린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절차법은 다 공법입니다. 하지만 공법이 다 절차법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공법 중에 실체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실체법이라 하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법이다. 자, 2번. 수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 범인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묵비권 당연히 맞죠. 오 하시면 되고요. 3번. 검사는 기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구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구속 수사일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현행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현행범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여기서 현행범은 긴급 체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사후영장. 되시겠죠? 그거 내용입니다. 자, 315번. 형 집행 단계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죠. 집행유예는요. 형의 확정 단계인 판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4번 선고할 수 없으니까 O. 그 다음에 요거는 X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14번만 X. 316번. 현행범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무죄로 추정됩니다. 현행범도 무죄 추정입니다. 317번. 고발은 제3자, 고소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 앞뒤가 바뀌어야 되고요. X. 318번. 형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합니까? 형사재판, 민사재판 모두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고요. 형사재판에서의 원고는 검사로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갖게 된다. 그래서 X. 319번.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여러분들 구속적부심사는요. 피의자의 측에서 판사,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허가권자가 검사가 아니고 판사죠. 됐습니까? X. 320번. 법관이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무죄로 확정된다. 아니죠. 출퇴근하면서 재판받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보석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무죄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하면서 재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이제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이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학원에서 재수생들 쭉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한 명 고백하더라고요. 한 명. 뭐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소년원 갔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소년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친구 이제 뭐 와가지고 저 소년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앞으로 잘 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친구야, 너 전과자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과 기록 남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신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저하고 이제 소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한 것들을 저하고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잘 쫓아오시고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나이를 한번 봅시다. 나이. 자, 여러분들 나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나이 계산. 나이 계산. 여러분들이 98인가요? 98? 98 정도 되는 친구들이 꽤 있겠죠. 98. 그러면 그러니까 5, 18. 98이라고 칠게요. 자, 2015년. 지금 현재 3월입니다. 3월 예를 들어서 합니다. 20일이라고 쳐봅시다. 2015년 3월 20일이라고 치고, 그리고 1998년 4월 18일 날 태어난 친구라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이 계산 다 해보셔야 됩니다. 나이 계산. 자,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 이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인가 볼까요? 자,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고2 친구들한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묻죠. 그러면 친구들이 18살입니다. 또는 17살입니다. 뭐 빠른 친구들은, 빠른 1, 2월생들은 17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선생님, 처제 되는 사람이요. 처제, 85년생이거든요. 선생님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85년생인데 12월 30날생이에요. 12월 30날생. 그러면 그 친구가 선생님 처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살이죠. 그리고 두 밤 자고 일어났어요. 두 밤. 그럼 그 친구 몇 살 됩니까? 2살 됩니다. 우리나라는. 맞죠?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2살 됩니다. 나이 계산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은 이거는 좀 특이한 나이 계산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과 정치에서 배우는 나이는 모두 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니 만 나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다 만 나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 나이 계산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빼세요. 그러면 연만 먼저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 그 다음에 17, 그리고 생일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그래서 이 친구는 16세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저 18살인데요.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애예요, 애. 완전 애기예요, 애기. 18살, 19살쯤 되면 조금 어른 같은 좀 느낌 나죠? 하지만 애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면서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민법상 성년이 된 친구는 누굽니까? 오늘 날짜로. 오늘이 3월 20일이라고 치고 1996년 3월 20일생부터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996년 3월 20일생.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자,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자, 근데 이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술로부터의, 담배로부터의, 이상한 것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보호법은 뭐냐?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이 누군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 제가 청소년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 나이 규정은 조금 특이한데요. 그러면 이 성인은 19세부터인데, 자, 구체적인 이 나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19세 되는 해의 19세 되는 해의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 1월 1일부터 성인입니다. 다시 한번 성인이 되는 거는요,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996년 3월 20일생은 오늘 날짜로 19세가 됐죠. 그런데 이 친구는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언제부터 어른입니까? 올해 2015년 해가 뜨면, 그러니까 뭐냐, 설날 때 1월 1일 신정 때 1월 1일 때부터 그때부터 성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술 먹고 담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민법상 성년인 나이와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상 성년의 나이는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취지는 아시겠죠? 대학을 딱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생은 3월 2일부터 술을 마시고요. 12월 30일생은요. 12월 30일부터 먹습니까? 예전엔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해의 만약에 1998년생이 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1월생에서부터 그 다음 12월생까지는 똑같이 술과 담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99 1월생인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년간 참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그 앞에 그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살 때 갈등이 상당하더라고요. 거기 업주하고. 그래서 빠른 그 친구들 있죠. 와가지고 저 대학생이에요. 저 여기 다녀요. 막 이러면서 주세요. 막 그러는데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7세, 18세짜리가요. 술과 담배를 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럼 처벌은요. 그 애가 처벌받을까요? 업주가 처벌받을까요?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기한 다음에 뭐 업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이 규정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세는요. 형사상 성년자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15세는요.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면. 됐죠? 그리고 16세에는 뭘 할 수 있느냐?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됐죠? 16세. 그리고 17세에는요. 자, 민증 발급됩니다. 민증 발급. 또 뭐가 됩니까? 17세부터는 유언을 할 수가 있죠. 유언. 그 다음 18세부터는 뭘 하느냐? 자, 여러 가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19세는 민법상 성년이 되고요. 그 다음 선거권을 갖고 20세부터는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죠?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먼저 쓸게요. 형법과 그 다음에 소년법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법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요.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다 선생님 체크한 법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 형법이라는 법이 있고 소년법이라는 법이 있다. 됐죠? 근데 이 세 가지 법에서는요. 모두 나이 어린 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형법에서는 책임이
감경이 아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죠.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다음에 소년법도 마찬가지인데 자 볼게요. 형법에서는 자 형사상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상 미성년자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14세는 형사 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에서는 어린 친구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19세 미만의 자로서 10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0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이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세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다 미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세요. 형법에 의해서는 범죄와 형벌이 구성됩니다. 범죄와 형벌이 구성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생 14세가 되지 아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런데 소년법에서는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 여길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부과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의 자. 자, 이 친구들은요. 형벌 부과가 안 되고요.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는 19세 미만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 처분이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세요. 10살에서부터 14세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 14세에서부터 19세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의 자 13세까지입니다. 자, 이 친구가 자전거를 절도했다고 쳐봅시다. 자전거를 절도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일 경우에는 형벌 부과가 될 수 없어요. 됐습니까? 우리 형벌 배웠습니다. 사형에서부터 띠띠띠띠띠띠 9개를 배웠어요. 자, 그리고 14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 자, 여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형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10세에서부터 14세까지, 14세 미만의 자까지는 자,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고, 그 다음 14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까지는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10살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까지는 모두 무엇이라고요? 보호 처분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다음 10에서부터 14세 미만의 자까지는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선생님, 보호 처분이 무엇인가요? 오늘 배웁니다. 그리고 14세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까지는 형벌 부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딱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선생님 지금 정리하는 건요, 밑작업이에요. 복잡한 거 배우기 전에 이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 좀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형벌 부과는 어디로 가야 되며, 그리고 이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로만 했었죠? 이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 보호 처분의 종류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울 겁니다. 이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요, 지방법원의 형사부로 갑니다. 됐죠?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자, 일로 갑니다.
소년부 법원으로 갑니다. 소년부 법원으로 가요. 소년부. 이 소년부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법원 안에 있습니다. 가정법원. 근데 가정법원이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소년부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기억할 거. 형벌부과는 지방법원에서 형사부에서 한다. 됐죠? 그리고 이 소년부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다. 그러면 시험에서요. 그냥 지방법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거는 요 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지방법원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지방법원이라고 표현해놓고 보호처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방법원의 소년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래 가정법원에 있는 건데 가정법원이 없는 동네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소년부 가정이거든요. 분위기가 살벌할까요? 온화할까요? 온화하겠죠. 이런 건 상식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런데 이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검사의 먼소가 있어야 됩니까? 먼소, 기소. 먼기가 있어야 됩니까? 공소, 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으면 된다. 오케이. 요게 여러분들 틀을 딱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능 보는 친구들도요. 그런데 요 부분 해도 모르겠다는 친구가 천지거든요. 선생님 딱 얘기합니다. 제대로 안 해서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제대로만 하면은요. 이 부분 완전 땡큐예요. 완전 서비스 문제입니다. 어렵게 나와도 배운 대로 나오니까. 자, 이제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범죄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있어요. 범죄소년. 이 범죄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요. 어떻게 되느냐. 14세에서부터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친구를 범죄소년의 나이라고 하는데 이 범죄소년은 요 14세부터 14, 15, 16, 17, 18세까지의 학생들 중에 애들 중에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자, 촉법소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0세에서부터요. 14세 미만의 자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보통 한 4학년, 5학년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1세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촉법소년인데 이 친구들은요. 법의 감촉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법의 감촉.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촉법소년은요. 범죄를 저지를래야 저지를 수가 없죠. 왜?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예를 들어 11세 친구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살인죄입니까?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쵸? 그럼 범죄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우범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도 있어요. 요 우범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10살에서부터 19세 미만의 자로서 뭐냐? 범죄의 우려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우범소년 규정을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범소년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범죄가 우려됩니다. 자, 소년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분위기를 무섭게 하는 자. 됐죠? 그리고 막 술을 먹는 자. 이제 나이 어린 자, 어린 사람들 중에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가출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죠? 이거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범소년도요,
어떻게 되느냐? 보호 처분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제 범죄 소년인데 이 범죄 소년은 뭐냐? 일단 아이고 이렇게 부러집니까? 자, 범죄 소년은 일단 경찰관서로 갑니다. 경찰관서로 가요. 그쵸? 경찰관 아저씨가 이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촉법 소년도 경찰관서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범 소년도 경찰관서로 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경찰은요, 뭐냐? 수사권의 주체는 아니라 그랬죠. 수사권의 지휘권자가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뭔가를 수사하기에는 검찰로 넘기는데, 자, 여기서요. 범, 촉, 우 중에서요. 검사 앞에 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가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으니까. 자, 촉법소년. 검사 앞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범죄가 아니니까. 근데 이 범죄 소년은 검사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오케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촉법소년, 우범소년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뭐냐? 소년부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쓸게요. 경찰관서로 가고 그 다음에 경찰 가고 그 다음에 경찰 갑니다. 그런데 요 경찰관서에서 범죄 소년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검찰청에 검사 앞으로 송치합니다. 송치라는 말 계속 나오네요. 알아두세요. 송치는 송송송이라고 하는 건 보낼 송별식. 그쵸? 송별회. 치치치, 위치치. 그러니까 뭐냐? 위치를 옮겨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송치. 자, 그리고요. 이 검사 앞에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어딜로 보낼 수 있느냐? 요 길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요 길로 보낼 수 있어요. 어딜로? 지방법원의 형사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방법 형사부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어딜로도 보낼 수 있느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거, 요 검사께서 지방법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기소 또는 공소 제기한다 그랬고요. 소년부로 보내는 건 뭐라고 하느냐? 송치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선생님이 저번 강의 얘기했거든요. 검사가 지방법원 형사부로 보내는 것만 기소라고 하고 나머지는 송치라고 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경찰은 여기서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하고요. 해당한다면. 그리고 요 경찰에서 우범소년도 해당이 되면 송치하여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방법원으로 오는 경우와 소년부 법원으로 오는 경우의 사례가 다른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요. 범죄 소년에 해당하면 띠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됐죠? 자, 촉법소년은요. 우범소년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되시겠죠? 촉법소년이 일로 갈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우범소년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범죄소년만이 지방법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지방법원에서는요. 자, 똑바로 보세요. 지방법원에서는 뭘 부과하느냐?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 그리고 소년부 법원에서는 자, 뭘 부과하느냐? 보호 처분을 부과합니다. 보호 처분. 됐죠? 여기서 틀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형벌 부과. 형벌 부과. 그 다음에 보호 처분 부과의 주체는 서로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검사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 자, 검사께서는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요 범죄 소년을 띠로 보낼지 뚜로 보낼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친구는 보호 처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일로 보내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좀 형벌을 좀 따끔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면 너 기소할 수 있는데 내 너 봐준다. 너 똑바로 살아. 이게 뭡니까? 기소유예. 됐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검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는요. 조건을 달아서 기소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이 조건부는 뭐겠습니까? 선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착각에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 유예를 한다. 기소 유예는 너 기소할 수 있는데 내 너 봐준다. 너 똑바로 살아. 이게 기소 유예예요. 그리고 집에 보냅니다. 됐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자, 이게 있어요. 검사는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 전에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얘기했거든요. 어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결정? 기소 유예, 이런 것들, 소년부 송치 이런 것들, 이런 걸 할 때 뭐냐?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그 친구의 품행, 그 친구의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은요, 뭐가 있겠습니까? 사형, 징역, 그 다음에 벌금 또 가능하겠죠? 기타 등등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사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18세 미만의 자일 경우에는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8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소년법상 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을 당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선생님이 몇 살 미만은 사형 또는 무기형이 안 된다고요? 18세 미만. 그러면 18세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소년법상 소년은 몇 살이에요? 19세 미만이죠. 그러면 소년법상 소년 중에서 18세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형, 징역, 벌금. 근데 사형에 대해서는 특칙 규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징역은 어디로 가느냐? 소년 교도소로 갑니다. 이거 소년원 아니에요. 소년원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가수 이승철 씨가요, 이 소년 교도소에 가서요, 그 친구들하고 합창대회에 나갔던 거 있거든요. 거기 소년원이 아니었고 소년 교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 소년 교도소는요, 19살 되고 막 20살 되고 21살 되고 이런 친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사고 치고서 쭉 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2살 정도까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됐죠? 그 23살부터는 일반 이제 교도소, 일반 형무소로 이감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부 보호 처분입니다. 자, 여기 또 복잡해집니다. 이 보호 처분은 뭐가 있느냐? 자, 선생님 하라는 대로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수강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회 봉사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보호 관찰은요, 단기 보호 관찰, 장기 보호 관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는 뭐 할 수 있냐?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어요. 병합. 이거는 함께 부과할 수가 있어요. 함께.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1호, 이게 2호, 3호, 4호, 5호인데요. 1, 2, 3, 4호 또는 1, 2, 3, 5호 이렇게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하고 단기 같이 부과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보관찰, 그 다음에 장기 보관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소년 보호시설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시설, 소년 보호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있어요. 의료시설이 있고요. 의료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1개월 어허, 단기 오호, 장기 뭐가 있느냐? 소년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소년원은 1월,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다 소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구별해야 됩니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년교도소는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처분의 종류는 한번 종류를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입니다. 10개입니다. 10개.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형벌의 종류는 딱 9개였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벌과 보호처분인데요. 자, 볼게요. 요 징역 있죠? 징역을 부과하면서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요거 학교 선생님들 또는 모의고에서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틀려요. 확신합니다. 보세요. 징역을 부과하면서 집행유예를 단서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역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징역 2년에 집유 4년이면은 징역도 2년 살아야 되는데, 응? 봐준다. 똑바로 살아.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징역을 부과할 때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집행유예 시에는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세요. 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보호처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보호처분은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집행유예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요, 보호처분이 아니라 보완처분입니다. 달라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요, 보호처분이 아니고 보완처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형벌에서 배웠던. 그리고 소년부에서 내리는 요거는 보호처분이죠. 이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의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요런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여기서요. 요 소년부 법원의 판사, 그 다음 요 지방법원의 판사께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있어요. 뭐냐? 좀 뽑아서 한번 쓸게요. 지방법원, 소년부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는 판결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전 조사 제도. 그 다음 여기는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결정 전 조사. 그 다음 요거는 판결 전 조사 제도입니다. 선생님, 왜 결정 전 조사가 왜 2개예요? 오, 쉬워요. 요거는 검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사하는 거. 요거는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사하는 거. 알겠습니까? 됐죠? 요 두 개는요. 여기다 간단히 쓸게요.
소년법의 규정이고요. 소년법.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되시겠죠? 어쨌든 하는 역할은 비슷해요. 뭐냐? 결정 또는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뭐 품행, 성격, 생활환경,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요구합니다. 조사해 줄 것을. 그런 제도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뭡니까? 정리만 칼같이 돼 있으면은요. 틀리라고 해도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틀 정확히 잡아서만 정리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아닌가 싶고요. 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저번 시간에 있었던 형사소송 절차 있죠?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 사례. 아직까지는 어디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자, 선생님은요. 자, 여기 소년은 아니에요. 소년은 아닌데 검사한테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됐습니까? 선생님은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모르겠다고요? 이 앞에 법을 보세요. 선생님은 소년법의 대상 같아요?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검사한테 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럼 검사한테 갔습니다. 선생님이 검사님 조건부 기소유예 저 해주세요. 결정적 조사제도 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검사한테 갔다가 여기로 갔습니다. 그럼 형벌 부과 전에요. 판결전 조사제도는 선생님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결정전 조사제도, 소년부 법원의 결정전 조사제도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 소년원 선생님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전과 기록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도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한 번 더 한 1.6배속 정도로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입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대입시켜서. 나쁜 짓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뭐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문제 풀고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쪽이군요. 자, 217쪽이에요. 자, 7번, 8번 문제인데, 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그림은 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를 나타냈다. 자, 검사의 수사, 법원의 재판, 다 소년부 심리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이 선고가 됐고요. 소년부 심리에 의해서 보호처분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년부에 가잖아요. 그럼 심리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심리 개시 결정이 되면 심리를 하고요. 조사하고요. 그리고 보호처분이 부과되고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1번. 가에서 검사의 수사입니다. 검사는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로 여기 1번 선택지 딱 보세요. 공부 안 하면 풀 수 있습니까? IQ가 170이에요.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요? 알아야 풀죠. 됐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나에서 심리는 온화해야죠. 그쵸? 이렇게 데려다가 막 분위기 막 잡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3번. 원칙적으로 다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재판의 원칙은요. 공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증거 재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증거 재판주의는 뒤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뭐냐? 자백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자백은 증거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자, 공개인데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게 공개가 되면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4번. 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쵸?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형의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무엇입니까? 보완처분으로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소년원 송치는 마의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마에서 부과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보호처분의 종류 뭐 있습니까? 사형이 있습니까? 보호처분에? 없어요. 사형이 왜 들어갑니까? 징역 들어갑니까? 금고 들어갑니까? 벌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 보호처분은요. 보호처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감호 위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호자 등에게 보내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면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수강명령.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회봉사명령이 있어요. 이 사회봉사명령은요. 14세가 된 자부터 이루어집니다. 14세. 그리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단기 보호관찰이 있다고 그랬죠? 단기 보호관찰 줄였을게요. 그리고 또 뭐? 장기 보호관찰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단기 보호관찰은요. 1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2년입니다. 2년.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 일단 5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4가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요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보호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1개월 소년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이 있습니다. 됐죠? 단기 소년원은 6개월,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이 보호처분의 종류는 딱 몇 개? 정확히 10개라고 했습니다. 됐죠? 한번 세보시면 10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번 시간에 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선생님이 아주 그냥 컴팩트하게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검사는요. 이런 역할도 있다. 소년판사는요. 보호처분, 형사부 판사는요. 유무죄 판결, 형벌 부과 가능하다. 집행유예 판결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년 사건 처리를 배웠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요.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정리가 안 된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구조를 딱 잡아서요.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국민참여재판, 뭐 배심제라고 하죠. 그리고 뭐 형사보상 청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